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네, 말씀 여쭙기 전에 이게 좀 도시 이렇게 보면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좀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심 도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한데요. 어쨌거나 정상근 시장님도 반도체 수도 중심 평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전 때에는 이제 사람 중심의 시민 중심의 평택을 지향하시다가 이제 반도체 중심 도시라는 명칭을 걸으시면서 이제 산업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답답한 것이 약간 물론 산업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사람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텐데 그런 것이 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고민도 들고, 잘못하면 졸부도시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도 그렇고 문화국제국도 그렇고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향후에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요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유형의 것보다 무형의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가 훨씬 더 발전된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몇 가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좀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1인 가구에 대한 인구 정책 문제나 자살 예방 정책, 보건소와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 피해 보호랑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사업,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를 지내고자 합니다. 세세한 것들을 드리기 전에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제 복지관을 자주 다니시거든요. 근데 참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같은 것들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야, 너 안 와서 얘랑 맨날 대화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복지관에 갔더니 이것저것 주시더라라고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평택복지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이 복지 혜택을 좀 받고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이 물론 이제 각 동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케어도 해주시고 촘촘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좀 명확하게 도드라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택시에는 이제 다산 콜센터처럼 모든 거를 번호를 누르면 관련된 부서로 이제 연결해 주는 이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지 전화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복지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제도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이 지금 콜센터 안에 일부를 인원을 배정을 해서 좀 전문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정이 된다면, 아니면 그 인원을 조금 더 티오를 늘린다면,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다 해야 돼요? 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이 좀 광고가 되고, 뭐 버스 광고가 되던 아니면은 BIS 같은데 이제 광고가 되던 하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정책, 제가 보아도 복지정책 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물어봤을 때 안 되면 어떠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 노인요양보호센터 차량 리프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향후에 과장님과 국장님 시범 사업으로라도 이것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예, 우선 그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복지 혜택을 물어볼 곳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 그 120 콜센터가 있어서 이제 뭐 방송에도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면 거기 상담원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작년에 이제 복지 매니저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본인이 이제 그 이제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그 사람의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이 사회행복기금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해놨다가 그 사람이 소득 변동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또 새로 제도나 지침이 완화돼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드리는 그런 복지 매니저 사업이 복지부에서 이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수급자라든가 이제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그 번호를 이제 받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거기 전화하면 돼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예, 리프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살펴봐 검토하고 주십시오. 예, 답변을 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이 기부금들을 이제 받으시지 않습니까? 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장학재단으로 기부금이 들어오면요. 이 기부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딜레이를 해서 재단에서 수령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는 이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많이들 기부를 하시죠.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주시면서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어딘가에 이제 그냥 장학금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그 재단과 약간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접수되는 장학금 명목으로 접수가 되는 기부금 관련된 거는 뭐 장학재단으로 통합해서 이관해서 거기서 전체 통과를 해서 평택시의 장학금을 전체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좀 제도적 보완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했었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그 문화국제국에서도 그렇고 복지국도 그렇고 도시공사 산하의 시설관리본부의 필요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시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시설, 체육시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짓는 과정에 이제 도서관에서 직접 뭐 드라이브를 해서 짓지만 지어진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그리고 수리하기 위한 보강하기 위한 그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복지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 많은 과들이 이제 시설관리 본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국가 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시설관리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환기를 해서 필요성을 서로 맞추어 나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사시설 관련된 것들이 질문이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 책자에도 내용이 아직 뭐 포함되어 있는 걸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면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장사 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관련 용역을 이제 실시를 했고 올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올 초에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기자 그 네.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4월쯤에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 후에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회의를 거치면서 앞으로 공설 장사시설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안도 만들어서 이제 한 3차례 회의를 거쳤고 저희가 이제 그 9월 마지막 날 이제 그 공고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제 접수를 받아서 접수 신청한 곳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최종 이제 후보지를 이제 선정할 계획이고요. 후보지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3 군데 정도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2-3 군데 준비하고 정도로 계시는 것으로. 압축을 해서 네. 입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내년 초에 일단 그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그 뭐 어디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네, 그거는 주체가 네, 마을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장 임명이 뭐 이렇게 예, 그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이제 60% 이상 동의를 연설을 해서. 받아서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 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곳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게 이제 그 설치 지역, 그다음에 주변 지역, 그다음에 해당 뭐 읍면동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네. 그 설치 지역에는 50억, 그다음에 일회성. 그 이제 그 주민 수건 사업비로 50억을 이제 드리고 주변 지역은 이제 그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 100억, 그다음에 해당 읍면에 50억 이렇게 이제 총 200억의 200억.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이 장사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이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시설들도 같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이제 카페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위탁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사 시설 관련돼서는 계속 뭐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거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성매매 피해자 자활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그 1구역이라는 곳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 시기입니다. 그 지금 예산이 이 자활을 위해서 재활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올해? 네.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생계비하고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예, 자활지원금으로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몇 책정되어 명을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죠. 네. 이 6,700만 원이면 그거는 이제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 이상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서 금액을 줄인 상황이고요. 신청자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 맞춰가지고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황이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이 사업에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도래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구역이라는 곳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고발 조치나 이거 그 피해자분들이 고발 조치나 이런 걸 했을 때 업주와 함께 이 행위자도 처벌하던 규정에서 지금 경찰청 차원에서는 업주만 처벌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상담소에도 문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고, 근데 이게 시기를 놓치면 자활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른 삶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예산이 없는 이유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이제 그 자활을 원하는 이제 그런 대상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생계비를 월 100만 원 이내로 해서 이제 최대 12개월까지 드릴 수 있고, 또 주거 지원비 1인당 뭐 1,000만 원 이내로 해서 1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직업 훈련비로 해서 월 30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평택 경찰서에서도 좀 더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이제 좀 속도를 이제 붙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저희도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올려도 자꾸 좀 내부적으로는 좀 삭감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꼭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 확보가 의회에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과에서도 상담소랑도 접상이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봐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보호문화 공간 조성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용역일까요? 더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평택호가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진행 중이어서요.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 평택호 지금 평택호 내 현충탑 부지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아니요, 뒤편은 아니고 조금 아예 이전? 예, 아니요, 그 자리인데 일부 주차장 쪽이 상업시설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보다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현충탑만 그렇게 탑만 덩그러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뒤쪽에 있는 이제 산 쪽이랑 그쪽이랑 해서 좀 뭔가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보훈단체에서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좀 요구도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건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단체장님들도 한번 모시고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이달 말이나 11월 초쯤에 중간 보고에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평택호 개발과 연동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것이 단어가 있네요. 디딤 씨앗 통장이 저도 디딤씨앗 통장을 잘 몰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눔 본부나 이런 데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매달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그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이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저축을 할 경우 이제 정부가 이제 매칭 지원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20만 원을 이제 같이 저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쌓으면 나중에 이제 목돈이 돼서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때 효율적으로 기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장 사업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평택시에 몇 명이나 뭐 통장을 갖고 있는지 네, 그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한 1,300명 정도 1,300명. 가량의 통장은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매달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적립을 해야지만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기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을 내는 지금 아동 수는 한 1,100명.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이제 제때 이제 이게 매월 뭐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를 못해서 시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매칭 펀드가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나 네. 이런 규정이 있는 예, 이게 예. 중위소득 50% 이하의 이제 수급 가구 중 17세 아동 또는 이제 18세 미만의 이런 뭐 아동 시설이나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장애인 시설 아동 이런 아동들이 그 가입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그 복지 안전망 구축이 쭉 적혀 있는데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것이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발견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스크린되는지. 이게 이제 복지로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이제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상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24년도에는 이제 28건에 5,800만 원 정도가 부정 수급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또 네. 주변 네, 사람들에 의한 주변이, 신고에 네, 의해서도 주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70건 정도.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인데요. 자활기금이 얼마나 있죠 지금? 자활기금이 현재 23년도에 이월받은 게 지금 17억 9,4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17억 9천인데 매년 사용되는 금액이 네. 많지는 않죠. 네, 1억 정도 내외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00만 원 네, 사업비를 썼습니다. 적립이 올해 된 게 있나요? 적립은 이제 그 통합기금 통합기금에서 네, 네. 이자 이제 발생하는 거 그런 게 적립이고요. 따로 적립금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쌓여 있는데 사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네, 기금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항상 쌓여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시는 자활기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2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이제 20억에다가 이자가 이제 한 3, 4억 붙어서 총 한 23, 4억 정도 있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그 새로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또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한 6억, 7억 정도가 지금 한 2015년 요쯤부터 이거를 좀 많이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매매 피해 여성 같은 사업도 자활기금에서 좀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나요? 그 자활기금은 정해져- 자활 참여자들을 참여자들. 대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라서 예, 그쪽 자활 하고는 그 사업 일환도 자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성매매 참여자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한다면 네,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주일에 식사를 몇 번을 제공하는지는 경로당마다 그냥 다른 겁니까? 예, 경로당마다 좀 운영이 많이 좀 틀린 상황입니다. 예. 경로당마다 우리는 몇 번을 먹어라고 자랑을 하시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쟤네는 몇 번 먹는데 우리는 몇 번 먹어 뭐 이런. 그래서 좀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예, 여력에 따라서 예. 운영을 한다. 저희가 이제 양곡비, 급식비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정부 양국도 이제 배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곡비, 냉방비 이런 것들이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는 양곡비가 좀 남고 어디는 냉방비가 필요 없는데 이거를 굳이 썼다가 줬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거를 하지 말고 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고 하는데 이 얘기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네, 이제 이 계속 있었던 난방비나 얘기죠. 냉방비를 네. 지급한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그쵸. 나온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게 보조금 차원이라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기준을 좀 두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냉난방비는 부득이 이제 좀 보조금이 남게 되면 이제 좀 회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통합해서 보조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법적 제한이 있는 겁니까? 복지부의 지침으로 이게 해결이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글로벌 센터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에서 하는 곧과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사업들을 진행이 될 예정이죠? 글로벌 센터. 네, 저희 거기 글로벌 센터를 이제 착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국어 교육 및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노무 법률 상담 등 기본적인 외국인 주민 생활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재단과도 사업이 많이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교류 재단과 뭐 회의를 통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거나 어디에 더 집중할게요,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할게요 이런 회의체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 있어서 이제 좀 더 활성화하려고 TF도 지금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글로벌 센터 안에 이제 우리 외국인 주민센터가 이제 외국인 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신평동에 현재 있는데 네. 그 센터가 이게 건축이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뭐 외국인 복지 지원 업무를 이제 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복합 시설로 이제 뭐 청년 정책과나 뭐 스마트 도시과 이런 데서 이제 같이 또 복합 시설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 안에 외국인 복지센터 그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이라서 국제교류재단하고 이제 뭐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또 그 서로 연계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하고는 이렇게 잘 이렇게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도 다문화 관련된 교육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요? 현재 다문화 네, 관련된 없습니까? 교육은 없습니다. 네. 예, 제 뒤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다시 이따가 다시 여쭐게요. 공동 육아 나눔터 있습니다. 그 돌봄 센터처럼 이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때 한 공간을 배려받아서 공동 육아 나눔터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공동육아 나눔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 주로 LH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하고 아기가 같이 와서 노는 실내 놀이터 정도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지 안에 있는 친구들만 활용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고요. 지금 고덕에 있는 경우도 얘기 들어보면 여기 남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에서도 엄마들이 예약하고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24페이지에 아동 양육시설 이 세 곳이 있고 110명의 아동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양육 시설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게 되죠. 그럼 평택시 차원에서 이 퇴소하는 친구들에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국가에서 해주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작년에 지금 최선자 의원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실손보험 사업에 대한 거를 지금 신설 협의를 지금 요청을 드려서 지금 진행 중에- 실손보험, 실손? 예, 실손보험.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이죠? 이게 자립준비 청년들 중에 의료보험 중에 우리 실손보험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 자립 청년들에게 그 실손보험을 좀 지원해서 예, 이제 의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 예,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실비보험이요? 네. 근데 이 친구들 이 자립하는데 실손보험이 되게 필요한 정책이라서 만들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좀 그 시기에서 이제 그 돌봄을 이제 자립을 하고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데 이렇게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 이제 소소하게 의료 이제 감당을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해서 그럼 실손보험이 제도가 신설이 되면 실손보험금을 시에서 지원을 지원합니까? 가입을 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호아동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합니까? 아니면은 뭐 감소합니까? 추세가?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이 공공화 사업이 됐고요. 일단은 신고 접수 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뭐 아동 학대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일단 신고가 지금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는 일단 아동 그 학대에 대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범주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이런 건 아동 학대까지 포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범위에 대한 부분이 의식이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아동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주변의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웃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감시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예. 경찰이 현장을 출동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분리 조치를 경찰이 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것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일반 이제 뭐 학대 신고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강제 분리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상황에 대한 조치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격리나 분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접근 금지 뭐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 판단은 경찰이 합니까? 경찰과 우리 시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예. 분리가 되면 보호시설에 아동이 입소를 하게 되는 것. 예, 1차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친인척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부모들 중에 뭐 한쪽 부모가 그거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이제 원가족에 있어 보호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한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에 완전 분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보호 조치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응급할 경우에는 병원도 가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재단 설립과 센터 건립이 주요 메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역 중인데 경기도에서의 판단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는 상황이죠. 경기도하고 1차 협의했고요. 지난 8월에 경기연구원에 가서 타당성 용역을 주는데 그 서류 검토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 작업 중입니다. 재단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좀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재단이 신설이 됨으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될 테고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이 제출된 자료들이나 아니면 경기연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좀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 정장선 시장님의 그 공약 사업이라서 어떻게든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함께 센터 건립도 제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거 담을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용은 이제 재단 설립은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데 센터 건립을 위한 이게 집행부 안에서의 그 부대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이죠, 전국에는. 근데 건립이 뭐 쉽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장님도 이제 뭐 실링이 있어서 뭐 지금 한 7천억 넘는 금액을 이제 확보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국에서는 뭐 공약 사업이기도 해왔고 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 표명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을 역점적으로 설명을 좀 주셔서 센터 건립의 토지 매입비 일부라도 확보를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 뭐 토지 매입비가 이제 한 120억 정도 필요하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용도 변경이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지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150억까지도 이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계속 예산팀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 그러면 토지 매입이 되려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되고 감정 평가가 다시 되고 그 가격이 나와야 토지 매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절차상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서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잔여 공개가 34일 남았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주민 여론 수렴도 하고 하다 보면 한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 감정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 예, 그게 내년 상반기쯤 네, 될 거라는 상반기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매입비 일부라도 세워놔야겠네요. 그렇죠?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요즘 참 핫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노벨상 작가가 나오면서 핫해졌습니다. 한강 작가 코너가 배달의 도서관에 만들어졌습니다. 3층에. 저도 가서 보았고 안중 도서관에도 만들어졌습니까? 네, 전체 도서관이 다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만큼 책이 있었습니까? 있는 작품들 다 끌어낸 거죠. 네, 지금 대여를 못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요. 어쨌거나 그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물론 책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글을 집필하는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글 집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은 호응이 있을 시기인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이 평소 궁금했던 것이 도서 구입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사서분들이 다 이 책 좋다라고 결정하고 시민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사지는 않을 테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제한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장소를 구입하는 게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각종 매체라든가 추천되는 도서를 우선 분석을 담당자들이 하고요. 그리고 시민 희망 도서를 받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료 선정위원회를 열고, 또 운영위원회 때나 이럴 때도 또 저희가 의견을 구해서 가급적 제한된 예산으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전문성을 키우고 시민 여론 조사도 하고 외부 전문 정보들도 분석해서 수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갈 때마다 약간 도서관이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피드백이 있고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도서관에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약간 대중 추수주의처럼 이렇게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맥락으로 요즘 그 문해력 많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문해력이 어떻게 보면 약간 희화화돼서 코미디의 소재로 쓰이고 있어서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사회적 문화가 약간 그래서 그랬대라고 하면서 그 약간 해프닝 같은 이야기가 더 퍼져가면서 그게 더 강화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도서관만이라도 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그 올바른 사용법과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한 사업들도 좀 구상을 해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까지 제가 도서관에 가서 문해력이 저촉이 되는 표현은 없을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센터장님과 도서관장님에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평생학센터의 기능과 도서관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서관이 사회적 역할을 달리하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서관의 설계도 그런 형태로 많이 사서분들이 고민하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평생학센터의 기능도 약간은 이관할 건 이관하면서 변화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취미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 중에 일부를 또 도서관에 이관하고, 평생학센터는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역할을 분리해낼 때 그 평생학센터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시류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 도서관이 교육청소년과와의 또 접점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직 개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 좀 드리고, 이거 국장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시민분들 1인당 독서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전국적인 여론들이나 분석을 보면 지속적으로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성인 10명당 책을 읽지 않는 인구가 6명이다.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독서량을 늘릴 것인가를 분석하고 또 우리 시민의 독서량을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가 다행히도 의원님들도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는 독서량이 좀 늘었고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도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난해 평택시 시민들이 독서한
대출 건수가 이제 12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인당 전 인구가 1인당 2권은 읽었다는 분석. 물론 이제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의 평균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아까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독서 운동이 이제 올해 17회째인데 시민 선정단을 구성하고 또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하면서 독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우리 씨가 계속 고민한 결과가 이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 읽기에서 말씀하신 쓰기까지 읽는 시민 쓰는 시민 사업을 해서 올해도 돌봄 청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이 직접 책을 써서 내고 그림책이라든가 자서전이라든가 그래서 읽기부터 쓰기까지 인문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기도에서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 책의 날 며칠 전에 책의 날 갔더니 사서분들이 나와서 직접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기획사에게 행사를 준비를 부탁을 하고 기획사가 와서 진행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팀장님과 사서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이 사회 보시고 사서분들이 목에 걸고 퀴즈 내고 상품 나눠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서분들이 조금 더 그 집중할 수 있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 좀 물론 그냥 안 주셔도 잘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한강 작가 노벨상도 받았는데 뭐 이런 시기에 좀 국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늘 이제 국이 많지만 저희 평택시에서 특히나 저희 복지국은 그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런 국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아웃 되지 않도록 좀 역량 강화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국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제 복지위원 환경에서 이제 하반기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역시 상반기 내내 이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행감 때도 말씀했었던 것처럼 성매매 지원에 대해서 1년인 거를 시행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2년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행규칙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하고 그걸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라고도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럼 진행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그냥 1년으로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탈성매매가 목적이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것이 이제 그 구역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정비가 되고 나면 이 조례는 이제 자동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상담소도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저희가 고치긴 할 건데 조례가 우선이긴 하지만 지금 예산상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행감대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이제 예산을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올려서 그럼 밀려서 이것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직 올렸는데 1년에서 2년으로 시행규칙을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 확인하고 시행규칙은 그거 이제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도 좀 같이 해서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쪽 구역이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성매매에 대한 탈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의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고 그분들의 신청에 한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평택시의 의지력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도 물론 있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본 의원도 질의를 하였고 또한 거기에 있는 상담소에 있는 직원들과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굉장히 호소도 하고 감정적으로 내기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침 이제 우리 최진구 의원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연계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 역시도 이제 본 의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또한 교육센터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도 계속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이거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 이제 2년 왔고 이제 하반기에 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 장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로 그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1년이란 것이 굉장히 너무 짧다. 타 지역에는 2년으로 돼 있다라고까지 사례를 발표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의원도 체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이 자꾸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 꼭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1년에서 2년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해주시고 또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신청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을 서로 좀 논의를 하셔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삼성에서도 이렇게 키오스크를 해가지고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우리 평택시에서도 어떤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에 어떤 무인 키오스크를 좀 시범적으로 해보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던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어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도 지금 키오스크 설치를 사실 고민을 했고요. 네네.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올리긴 네네. 했어요. 근데 네네. 실링 때문에 지금 조금 보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세대를 그 평택 사업장에 알고 이제 있습니다. 설치해서 이제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기부를 좀 더 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된다. 공공에서 왜냐면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행복나눔 본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행감 때 본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복지재단에서 이관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서 장단점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이제 좀 여쭤볼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타 지역의 부천이나 경기도 내에 시청에 무인 키오스크를 해서 굉장히 그 시민들이 기부할 수 있는 활성화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힐링제를 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를 해서 그러한 그 지역의 문화가 더 낫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좀 의무감을 가지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 본 예산에 올렸는데 안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올려져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실질은 올리긴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감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보류가 돼서 저희가 한번 추경에는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네. 좀 알아보니까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좀 키오스크가 크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는 한 1년 월 한 150만 원 정도 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한 월 50만 원 정도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 내에서 지금 짜투리 급여 그 기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좀 찾아보니까 한 1,325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한 20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것도 네. 저도 본 위원도 그래서- 알고 있는데 네.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뭐 50만 원이 기부가 됐다 아니면 150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기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설치 행위로 인해서 시간이 감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타 지역에는 보니 이만큼밖에 키오스크를 해놨는데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예산 문제 때문에 밀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좀 이거는 우리 어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0원부터 시작하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키오스크는 꼭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꼭 시청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고 어느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대신 공공기관에 있는 것이 가장 타 사례도 있으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추경이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상임위에서 해서 이런 문화 풍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 지역보다 먼저 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뭐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하고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잘 되는 사례도 있고 또는 설치를 해놓고 잘 안 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쪽을 이제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거기는 한 달에 뭐 한 3,400만 원씩 뭐 1년에 뭐 3,4천만 원 이렇게 이제 모여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 시는 그동안 이제 공무원들 짜투리 급여를 통해서 이제 해왔던 부분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뭐 구내식당이나 아니면 현관 이런 데 이제 그 설치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었고 기계도 뭐 한 대당 뭐 한 1,50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기능이 좀 없는 거는 뭐 2,300만 원 드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저희도 하려고 지금 네, 시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좀 있고요. 해서 예. 추경이라도 좀 이번에 안 된다고 한다면 꼭 필히 이제 25년도부터는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스크린에 어떤 그 사연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그 문화는 굉장히 그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감성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에 어떤 누구를 도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1,000원이고 2,000원이고 5,000원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부 문화가 분명히 평택에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좀 설치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행복나눔 본부에서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 홍성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의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공적인 곳에서 어떤 그 기금을 할 때와 이 민간에서 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기부를 할 때도 그렇고 기업에서 기부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투명하게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이렇게 재단에서와 민간에서 때 장단점을 그 행감 때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결과 복지재단 공공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고 했었고 또한 그 가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좀 말씀하시기가 그러면은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이 지금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네, 그건 별도로 예,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에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많아지고 이제 실태 조사도 했었고 또한 기초 수급자 내에 이제 198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25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1인 가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또 1인 가구에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독거 노인 기초 수급 대상에는 이제 전체 다 나이 불문하고 이제 198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중에서 위기 그렇죠. 가구로 판단한 가구가 198세대입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이제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이제 또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정책을 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5년도에는? 그 정책을 뭐 따로 이제 저희가 어떤 뭐 프로그램을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분들이 그 이제 안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생활 돌봄 지원사의 생활 예. 뭐 지원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이제 민관 그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뭐 고독사라든가 아니면 또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더 세심하게 이제 살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활 지원사가 한 사업에 1년에 한 번씩 이게 그 조사를 해서 나온 세대가 198세대인가요?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5월 달에서 별도로 6월 한 달 건가요? 한 달 동안 저희가 네네. 특별히 수급자 1인 가구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생활관리사 하는 그 사업하는 데서도 보면은 그 조사를 해서 또 대상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생활관리사가 이제 그 독거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198세대에 노인 외에 젊은 층이 몇 명이나 있는 건가요? 여기 중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활관리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 조사한 여기에 198명에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중복이 안 돼 있나요? 그래서 그 중복 여부는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네네. 예, 말씀드리도록 중복될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2인 그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그 고독사가 우리 평택에서 제일 많은 연령층이 중산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연령대요. 네네네. 연령대 뭐 40, 50대 뭐 이쪽에서도 좀 고독사가 중산층 그러니까 그 중산층 가구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연령이 그 중년층. 중년층, 네네. 예. 중년층이 가장 많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중년층의 1인 독거사가 많고 또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는 그럼 그 독거사 예방에 대해서 중년층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 예, 설정되어 좋은 있습니까? 네,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4060
그 중장년 세대에 대해서 주민등록 사실 확인할 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뭐 작년에도 한 200여 가구 이상을 이렇게 또 모니터링하고 또 민관 연계 또는 뭐 수급자가 되실 분들은 수급자 또 뭐 긴급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 지원 연계 그런 내용들을 계속 몇 년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그 중장년층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한 200여 명에 대한 지원한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인 가구 중장년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중장년층에 그렇죠. 대한 고독사 예방 네네. 사업으로요. 저희가 22년도에 평택시하고 한국전력공사랑 SKT, KT 협약을 해서요. 한전 사용량이랑 데이터 통신 사용량을 활용한 1인 가구 그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 이상 감지가 포착이 되면 저희 복지 담당자한테 문자가 가서 저희가 살펴보는 그런 예방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장년층에 이제 이염군이 발견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 연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자체는 우리 예. 지자체 우리 자체 내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이제 예. 전화국과 뭐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과장님이 이제 설명드린 이제 한전이나 SKT, KT 네네.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그 전력 사용이 멈췄다 또는 수도가 멈췄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찾아가서 뭐 확인을 하는데 뭐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 돌아가시기 전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발굴을 하면 좋지만 어쨌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여러 이제 노인 장애인과에서도 노인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이제 뭐 한 1000여 명 이상 이제 또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하시고 또 장애인 쪽에서도 이제 그 활동 지원사들이 그런 이제 어려운 분들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뭐 5060, 4060 이런 위기 가구에 발굴된 이제 그런 군이라든가 올해 같이 이제 기초수급자 1인 가구에서 발굴된 그 198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장년층이 이제 1인 가구가 된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이제 부모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뭐 이혼을 해서 각자가 이제 1인이 된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집에서 어떻게 사회로 나오게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본 의원은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직업과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 또한 엄마의 역할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파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굉장히 1인 세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고독사가 중장년층에서 많아진 것이 우리 평택이고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인구정책 팀에서도 이제 1인 가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그 나온 이제 글로벌 센터 안에 이제 신중년 이모작 센터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이제 또한 그 다 함께 돌봄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지원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에도 그 환경 개선비가 정부에서 내려오다 올해부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끊어진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했다가 중단이 된 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는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방과 후 그 아이들의 대체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제 오는 곳이고 다 함께 돌보면 이제 일반 이제 어린이들이 오는 곳이라 이것이 딱 구분화가 되어버리면 보편적 복지에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가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좀 해야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돌봄 다 함께 돌봄에서도 어떤 보편적 복지에서 이제 국장님께서도 그때 저희가 함께 간담회를 했지만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에는 그 정심을 보편적 복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실행 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 다 함께 돌봄센터 이제 점심 식대가 이제 50%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 부담이고 50%는 이제 이용자 자부담인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시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또 그게 이제 좀 타당하다는 그때 모이신 분들이 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그 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1월달에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일단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또 후속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겨울 방학 때는 이제 안 되고 내년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나 그렇게 되면 실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내년 여름 방학 때는 아마 시기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예,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페이지에 보면 이제 청소년 부모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이 이제 다 이제 최종 보고에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7분 발언을 하였고 또한 첫 조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기까지는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빨리빨리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이제 기본 계획이 세워져서 또 여러 가지 그 서울의 그 사례인 것을 토대로 해서 하려면 이것도 이러한 행정 정차가 하다 보면 또 이제 내년으로 이번 본 예산에는 또 하지 못하고 또 내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서 잊지 않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전년도 연구에서 이제 그 장교양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녁
돌봄,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연구 연역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공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내 부모를 내 가정에서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그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르신 또한 요양원에 들어가시지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복지국에서 이제 노장과에서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 야간 돌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일본 사례라든가 뭐 국내 사례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놓고 네네. 검토를 하는 중인데 좀 찬반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다 아니면 좀 야간 돌봄을 할 정도면 뭐 시설에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모든 추후 분들이 이제 예.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 웰다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내 집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가족이 요양원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상으로 누워 있거나 하는 분들 중에는 내 가정에서 내가 여기서 웰다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있는 분들이 있고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또 요양보호사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가족의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해드릴 것이냐. 장기요양보험 제도와는 별 다르게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부모를 내 집에서 어떻게 웰다잉을 시키고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연구였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분명한 어떻게 해결책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은 타 지역에 앞서서 조금 같이 우리들이 먼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쉽지 않죠. 예, 뭐든지 의원님하고 좀 처음으로 상의하면서 뭐든지 처음으로 평택시에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가 그 흰 지팡이 날 세계 시각 장애인의 협회에서 최초로 돼서 지금 45회가 됐는데 저희 평택시에 그 거리 보도를 다니다 보면 점자 블록이 굉장히 제가 걸어 다녀도 중단이 된 데가 많고 깨져 있는 데가 많고 원래 우리 평택시가 지금 현재는 많은 공사들이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봅니다. 이러한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 점자 보도 블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 전수조사 된 거는 없죠. 그 5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합니다. 네, 하긴 하는데 그 시각장애인 보도 블록에 대해서 5년마다 하게 됐으면 언제 이제 또 시작이 그걸 했었나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제 들어오고 아니면 또 기사 내용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시행사에서 그러한 점자 보도 블록에 대해서 훼손이 됐거나 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잘 완공이 그 보도 블록에 그 점자 보도 블록이 잘 이어져 있을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을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시다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이렇게 좀 감독을 해야 되고 또 바로바로
그것이 이제 그 점자 그 보도블록이 이어져서 위험하지 않고 또 하는데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시정하고 계획을 하실 것인지. 이제 그 뭐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도블록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시민분들이야 이제 뭐 예. 피해갈 수 있지만 시각 장애인 분들은 예. 정말 가다가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네. 사고 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제보를 주시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좀 요청을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평상시에 이제 뭐 도로변에 보도블록에 그런 점자블록이 이제 손상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더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제보라든가 있나요? 제보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좀 네, 빨리 그런 개선을 해야 되지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하고 한번 상의를 네. 해서 네네. 좀 더 조사를- 관리를 잘 해달라고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시각 장애인 분들의 편안하게 좀 마음 놓고 그나마 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권리 보호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 도서관도 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을 통해서 이 기회에 이제 독서 문화가 많이 이제 증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프로그램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을 때 좀 필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했었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아이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좋은 어떤 우리 평택시의 작가분이라든가 지금 어떤 한강 작가분의 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좋아하는 시라든가 이렇게 필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 의원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윤돈주 시인의 서시를 읽고 제 좌우명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 때부터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그 어린이 되기까지 평생에 되기까지 자기의 삶의 가치가 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각종 복지시설들 행사 가면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잘 개선이 안 돼서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밖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 복지재단 관련된 분들도 다 와 계시고 하는데 우리 시설들 내의 대강당이나 여기 음향 장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행사의 대상이신데 음향 장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팽성복지관도 그렇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 수차례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예,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대강당들 위주로 해서 음향 시설이 다시 정리가 좀 보강을 하든지 제가 너무 오래됐어요. 보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검 리스트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종료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잠깐만 좀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그 미용은 좀 어떻게 하고 있죠? 헤어컷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미용이요, 미용. 이미용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지원 등급을 받으시면 목욕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따로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목욕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없고요. 노인분들을 우선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센터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임용 봉사해 주시는 그런 케이스 말고는 네. 우리 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미용 같은 그런 정책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뭐 이번에 그 비교견학에 좀 들어가긴 할 건데 지금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가 지금 미용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약이 워낙 인기가 지금 폭발적이어가지고 예약이 2달 이상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제 전국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이제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다른 그 서울에 있는 송파구나 이제 서초구에서도 지금 똑같이 미용 전용 미용실을 지금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 장애인 인구가 25,000명대잖아요, 그렇죠?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장애인분들이 일반 미용실을 가서 그 임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국이 저는 이게 복지라는 좀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좀 따스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그런 온기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그 삶의 질의 향상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업무에도 반영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